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수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정기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50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보건 추출 딱 했을 때 표본 평균의 기대가,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거는 이제 모집단하고 이제 표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입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게 되면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이런 항목들 좀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그대로 10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자, 50개 추출해줬고 분산이 25가 되는 거죠. 25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좀 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4배를 해서 이제 깔끔하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 뭐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학습해야 될 기본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얘는 표본을 또 역시 이미 추출을 했을 때 x바에 대한 설명 좀 물어봤는데, 방금 전에 공부했던 거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x바 이렇게 되는 거 m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n하고는 좀 관련이 없죠. 이 부분들은 좀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산을 좀 구하게 되면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게 되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하고 관계 없다는 말 잘못된 것 같고요. n이 커져가면 좀 작아져 가겠죠.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내 구간 길인가요? 그러면 실내 구간 구해가는 부분들, 추정 부분들 좀 학습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 x바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실내 구간 구하는 식이 딱 됐을 때 실내 구간 길이에 해당한다면 이제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빼면 되는 거니까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좀 역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n을 크게 하게 되면 이제 실력은 작아진다라는 5번이 좀 맞는 거겠고, 작아지면 또 이건 안 되겠죠.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 됐습니까?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실내 구간식, 그다음에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의 관계 역시 또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료수 용량은 모평균 모표준 편차 딱 가르쳐줬습니다.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음료수 100병을 딱 했는데 199, 201 이하의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표본 평균 그러니까 x바 자체가 지금 얼마입니까? 199보다 크고 201보다 작은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표준화를 통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표준화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아느냐 물어봤는데, 루트 n 100이니까 10분의 가 되겠고, 표준 편차가 10이었으니까 10분의 10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01 빼기 20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는 199 빼기 20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z값 1 나온 이 부분들에 이제 몇 배 해서 2배를 해서 6826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평균의 기대값을 했을 때 표준화식 자체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되거나, 표준화식 자체가 좀 학습이 잘 돼서 표준화식을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좀 잘 적용해가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관계식 정확하게 좀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각 면에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정서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1200번 던진다.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하고 또 하는 거죠. 이런 이항분포가 되겠죠. 1200번 던진다 라고 되어 있으면 1이 적혀져 있는 문이 바닥에 놓인다. 4개의 숫자 중에 하나니까 확률 4분의 1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판단을 좀 해주면 되겠고요. 자, 시행 횟수가 충분히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런 것은 정기분포를 따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NP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얼마인가요? 300 이렇게 처리 되겠고, 300에다가 또 4분의 3을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00에 25 곱하기 또 339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은 5하고 3이니까 15의 제곱 이렇게 되는 이런 정기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시행 횟수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확률 자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확률 변수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8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30 이하일 이런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표준화를 통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 15가 처리됐으니까 15 열심히 좀 구했고요. 그 다음에 285 마이너스 300 이렇게 좀 330 마이너스 30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계산 좀 깔끔하게 잘 되는데요. 여기 이제 뭐 마이너스 15에 마이너스 1 되면 됐고 30에 2 이렇게 처리해 가면 무리 없이 좀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그러면은 1에 해당하는 거 하고 2에 해당하는 값 두 개를 좀 열심히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7에 하나 올라갈 거니까 81, 8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는 뭐 이렇게 맨 처음에 판단했을 때 이항분포라는 판단 뭐 어렵지 않죠. 똑같은 일을 이제 여러 번 이제 반복해 가는 거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학습해야 되겠고 그 부분 이제 점검한 거죠. 점검해서 자 충분히 시행 횟수가 커져가면 정분포를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확률 형태로 이렇게 좀 표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수식 형태로 바꿔놔서 285부터 330 이하일 확률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전형적인 패턴의 정규분포 문제로 이제 딱 바뀌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살짝 좀 바꿔가는 그 절차 문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정상적인 정규분포 모양으로 좀 바꿔가는 과정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상자 안에 1, 2, 3 숫자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공이 5, 8개, 4개, 4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크기가 있는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 표본 평균 분산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모집단 자체를 좀 열심히 조사를 해야 되겠죠. 확률 분포표를 좀 이렇게 쫙 살펴가게 되면 p x는 이꼴 x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공이 이제 16개 중에 8개 그럼 이제 이게 뭐 계산상 2, 1, 1 이렇게 써가는 게 좋겠죠. 이런 부분이 좀 계산하기 편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뭐 평균 m부터 좀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m이라고 쓰기보다는 뭐 expectation x가 없을까요? expectation x 이렇게 쳐서 모집단 뭐 m이 되는 이 부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4분의 2, 2,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7이 되나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제곱의 평균을 또 열심히 좀 구하게 되면은 4분의 제곱하니까 1이고 제곱하니까 4에다가 그럼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아이고 그래 여기가 4가 아니라 2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분의 15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분산이 좀 나오겠죠. 분산 구하게 되면 4분의 15 마이너스 4분의 7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16분의 여기 이제 60이 되고 49가 되는 거니까 16분의 10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요런 거를 물어보게 되면 이제 뭘 하는 거죠? n분의 분산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이죠. 그러니까 뭐 16분의 1을 곱하니까 16n분의 1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16분의 1이 됐다 이런 얘기니까 그럼 이제 n 값은 11입니다라고 해서 독특합니다. 그죠? 11개의 표본을 좀 추출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갑자기 표본을 뭐 몇 개 뽑았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뭐 표본 평균을 구해갈 수는 없고요. 모집단 조사를 통해서 관계죠. 이 관계식을 좀 이해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니까 문제에서 질문하는 바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모집단에 관련된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살펴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13 이상일 확률 좀 물어봤고요.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했는데 합이 이제 99 이상일 확률이다 이런 얘기가 됐으니까 x 값이 13 이상일 확률 이런 부분들이 P다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것도 뭔가요? 9개의 표본에서 99가 되니까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은 그러면 9로 나누니까 11이 되겠습니까? 11보다 이상일 확률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이 Q다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X 값이 13보다 클 확률을 쭉 구하게 되게 되면요. 표준화 과정을 또 열심히 거쳐야 되겠죠? 자 이제 표준 편차가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 되겠고 13-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이제 1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처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x바가 11보다 클 확률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표준화 과정에서 지금 제목 부분이 이제 9를 뽑아냈으니까 루트 9 그러면 3분의 표준 편차 3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11-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죠? 1보다 큰 확률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보다 큰 확률이라는 것이 0.5에서 0.1에 해당하는 게 3413이잖아요. 3413 이런 부분들을 좀 빼니까 0. 그러면 1587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두 번 나왔으니까 이제 곱하기 2를 해서 그러면 30 하나 또 올라가야 되면 31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3174 이런 형태가 돼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변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변수 x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문제 표본을 추출한 거니까 x 바 이런 항목들이니까 그죠?
이런 변수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표준화 과정 자체도 좀 모집단에 해당하는 부분들하고 표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표준화해가는 그 식 자체가 조금 이제 좀 달라지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연산에 미스나지 않도록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개의 무게는 모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제품 N개를 떡 추출해가지고 측정했더니 평균하고 모평균은 차가 4g 이하일 확률이 0.9 이상이 되려면 몇 개를 좀 추출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질문하는 거로 봐서는요, X파하고 M하고 이 차가 4g 이하일 확률이 0.95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표준화식 자체가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 파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4 이하 이런 형태로 돼 있다. 이게 표준화식이라고 이제 어떻게 좀 잘 매치해 가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표준화식으로 좀 바꿔가면요 z 절대값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몇 개를 추출했다. 이거 모르는 거죠.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표준 편차가 20이었고 차가 4니까 4 이런 형태가 이제 0.9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z-값을 좀 열심히 처리해서 이 부분 이제 5분의 루트 n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 z-값이 표준 정규분포로 갔을 때 이 z-값 뭐 대칭 구조를 한쪽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절반 형태니까 1.96이잖아요. 그러니까 1.96보다는 이 값이 조금 더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좀 더 커져가야 되겠죠. 이 값이. 그러니까 이제 5분의 루트 n 이 부분들이 1.96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의 좀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루트 n은 58, 40에다가 아니고 56, 30에다가 59, 45, 48에다가 그럼 9.8 이렇게 제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9.8을 제곱하는 값을 써야 되는데 10-0.2를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이고 1.96 그죠? 9.8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0-4에다가 더하기 0.04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96.04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이거 그냥 9.8 계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해 주려면 최소값은 97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장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들 좀 식으로 좀 바꿔가는 절차. 특히 이제 좀 살짝 이렇게 뭐 차가 이렇게 이런 표현들 그냥 뭐 식으로 좀 바꿔가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연습이 좀 덜 돼 있으면 좀 힘겹게 느껴질 항목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해서 좀 점검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표준화식 자체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좀 써간 부분들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연습이 좀 진행되면 그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공부할 땐 좀 낯선 형태의 표현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이어집니다. 확률별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 갑니다. 10보다 클 확률, 16보다 클 확률 주어져 있는데 자 이거 뭐 정규분포 모양 그래서 이제 m을 이렇게 표시를 해가는 건데 확률이 이제 이게 지금 10보다 클 확률이 0.5보다 클 거죠. 그러면 이곳에 이제 10이 있어서 클 확률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고 가면 되겠고요. 다음은 16보다 클 확률 이렇게 물어봤는데 16보다 클 확률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이 좀 적은 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런 항목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0.72하고 0.28을 좀 합하면 이제 확률 전체가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 10하고 16 이 부분들 이렇게 좀 모양을 좀 살펴봤을 때 M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10하고 16되는 이 부분들이 어떤 모양이 되어 있겠다. 대칭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이쪽 넓이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좀 넓이 구한번 이쪽 갖다 이렇게 끼워놓으면 이제 확률 자체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평균이 지금 13이라는 이런 사실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10하고 16의 이제 절반 이런 형태니까. 이해되죠? 자, 이런 내용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또 질문하는 부분들이 아주 좀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와, 차이가 3보다 그럼 이제 이게 좀 차이가 3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문제 자체가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이 확률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0.28 이렇게 나온 부분들 이용하게 되면 반쪽 부분들 이쪽 부분들이 0.2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2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이렇게 대칭 구조니까 그렇다면 확률은 0.44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오호, 주어진 값들을 뭐 철저하게 좀 잘 이용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10보다 크다, 16보다 크다 나오는 수치 확률 자체가 이제 매우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요 확률하고 요 확률 합이 이제 1이 된다라는 사실, 대칭된다 그런 사실들이 되고, 그래서 평균이 13입니다. 이게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하죠. 평균 13. 됐습니까? 무지무지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차가 3이라는 부분들도 아주 교묘하게 평균 13 얻어지면서 차이가 양쪽으로 이제 3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 사이 넓이입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공부한 이론하고 문제가 좀 결합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가지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조금 그 관계 부분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연습장에서 좀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가 배운 표본을 추출하였습니다. 표본 평균이 80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 또 열심히 신뢰 구간까지 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x 바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이 학습돼 있습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다면 뭐 여기가 80 나와 있으니까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값이 얼마다? 80을 좀 빼니까 1.03이다.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z 값은 모르고요. 100을 표본 이제 100개짜리 표본을 지금 끄집어낸 거니까 10분의 가 되겠고, 표준 편차가 그럼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3 이렇게 되는데, 그럼 뭐 z 값은 그러면 2 곱하니까 2.06입니다. 이렇게 좀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2.06, 0.48 되는데 뭐 2배 좀 해줘야 신뢰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배 해주면 0.96 이렇게 좀 처리가 뭐 96%의 신뢰 구간이었다. 이렇게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신뢰 구간을 구해가는 식 자체가 좀 완성이 돼 있으면 뭐 문제 주어진 부분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가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뭐 신뢰 구간 자체만 좀 돼 있으면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 그러니까요, 신뢰 구간에 관한 식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표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50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모 평균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 열심히 구했더니 신뢰 구간 길이가 L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집단에서 또 신뢰 구간 길이 95%도 똑같은데요. 신뢰 구간 똑같은 상태에서 구했더니 이제 2분의 1 L이 되게 되면 N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신뢰 구간 자체가 우리가 이제 x 바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부분들이 일단 뭐 학습이 돼야 되는 부분이 기본이겠고요. 자,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뭐 신뢰 구간 길이를 좀 구하면 되죠. 신뢰 구간 길이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길이를 좀 L이라고 했는데요. 2배의 z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가 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n을 좀 표시해서 좀 구해가면 이제 2분의 1 L이 되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2배의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데 위쪽하고 똑같은 부분이 2배의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뭐가 좀 달라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값이 루트 안에 들어가면 4n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2분의 1 된다는 얘기는 이제 표본 크기 자체가 좀 바뀌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L 구할 때 표본 크기가 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N 값이 50 이렇게 좀 된 부분이니까 뭐 우리가 뭐 4N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당연히 뭐 20을 곱하게 되니까 뭐 200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신뢰 구간 길이 자체를 n 값을 조절함에 의해서 신뢰 구간 길이 자체가 좀 바뀌어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가는 것이 10번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모 평균, 모 표준표차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또 추출을 했습니다. 표본 평균은 이제 x바라고 했는데, 자, x바 값이 이제 이렇게 c보다 크다. 근데 이제 이 확률 자체가요, x바 값이 지금 뭐 c보다 클 확률 이렇게 했는데 확률 자체가 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확률이 0.977보다 작으니까 이 값은 이거보다 좀 이렇게 커져가는 형태로 좀 표시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x 바 값이 c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 처리해서 자, 64 그러니까 이제 루트 64 8분의 표준편차 4분의 그다음에 c 마이너스 m 모평균 10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확률 자체가 9772 하면 0.5 빼게 되면 이쪽 부분이 0.4772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4772 부분들이니까 2가 되는데 이제 음수값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좀 계산하게 되면
요 값은 계산하면 2배의 C-10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값이 이제 좀 9772보다 좀 확률 자체가 좀 작아지려면 C 값이 마이너스보다 조금 가급적 이제 커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갔다. 이런 대점식이 되겠죠. C-100 한 걸 약분해서 마이너스를 처리가 되는 거니까 C 값은 그럼 이제 99보다 그가 나갔다. 이런 형태로 해서 C 값의 범위를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뭐 C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99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표준화해서 풀어가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인데 뭐 질문 자체를 뭐 C 값을 미지수로 두고 대신 좀 확률을 좀 가르쳐 준 거니까 뭐 거의 똑같은 거죠. 이게 숫자 가르쳐 주고 나중에 확률 구하라 이런 형태에서 뭐 미지수를 이제 어느 쪽에 집어넣냐 이런 부분들만 좀 달라져 있는 거니까 큰 흐름들은 이제 뭐 절차를 똑같이 이제 밟아가는 그런 개념을 좀 설정해야겠고 대신 좀 확률 자체가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표를 그려서 의미 파악해가는 그런 내용 그 부분만 좀 살짝 추가하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순서가 좀 살짝 바뀌어 있으니까요. 조금 이제 연습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부분을 추출할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A%의 신뢰 구간 길이가 5였다. 이런 얘기인가요? 또 신뢰 구간 길이 나왔네요. 오호,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이번에 n을 추출했는데 신뢰도가 똑같은데 신뢰 구간 길이가 2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조절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표본 크기를 좀 조절해야 되는 거죠. 신뢰 구간 길이 자체가 보게 되면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다른 값들이 똑같죠. 신뢰도도 같고 모표준 편차도 똑같은 형태니까 요 n 값을 좀 조절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5에서 신뢰 구간기 2를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인데 2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 값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럼 일단은 이걸 좀 5로 나누고 곱하기 2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야 이제 L 값 자체가 5에서 이렇게 좀 처리해 이제 2분의 2 값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루트 n을 좀 조절해야 되는데요. 루트 n 이 부분들이 이제 64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일단 이제 5분의 2란 숫자는 루트 안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역수 형태로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4로 나누고 25n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n 값 자체가 좀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25n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그런 항목인데 뭐 지금 맨 처음에 이제 64인 표본을 좀 추출했으니까요. 4분의 25 곱하기 6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약분하면 16도 이렇게 되는 건데 와우. 그렇습니까? 이건 이제 5제곱에다가 4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와, 그럼 이제 n의 크기는 얼마였다? 400이었습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들은 이거 뭐 아까 풀었던 문제랑 좀 유사한 개념입니다. 신뢰 구간 길이 L 했을 때 뭐 아까 2분의 L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5에서 신뢰 구간 길이가 2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니까 5분의 2배 했습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때 이제 이 부분들 이제 n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이제 루트 안에 이제 역수 형태가 되면서 이제 제곱 형태로 들어가야 되니까 4분의 25n. 그러니까 새로운 n 개수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요 n은 맨 처음에 주어진 64였으니까 이제 대입해서 이제 처리가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신뢰 구간 길이 이렇게 보면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부분 잘 모르면 애초부터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좀 식을 써놓고 이렇게 좀 잘 모르면 이제 여기다 거의 끼워 맞추기식으로 대입해도 좀 처리되는 거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 자, 근데 표준 편차가 좀 같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해가면서 좀 식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확률 별도 함수 fx, gx 조정인데 이때 좀 나온 결과가 같다는 이야기는 사실 뭐 표준 편차가 같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그래프 똑같은 모양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x는 평균이 10 이렇게 돼 있는데 1대 13이라는 숫자는 이제 좀 오른쪽에 있는 이런 13이라는 이런 숫자가 되겠죠. 이런 숫자 함수값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25가 될 부분들은 이제 두 군데가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요, 이 25 부분들에 이제 똑같은 숫자를 대입했을 때 이제 확률이 0.5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평균보다는 작은 쪽에 25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이쪽 확률이 이렇게 됐을 때 0.5보다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주 이제 중요한 정보가 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냐면
하지만 표준 편차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같은 그래프 모양이거든요. 그때 이제 평균에서부터 이만큼 3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곳에서부터 평균부터 3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28 이렇게 돼서 이제 평균이 28입니다라는 얘기. 이런 변수. 자, m 값을 이 부분들이 이제 28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중요한 정보. 이런 걸 좀 캐치해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변수 자체가 24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개념을 조금 더 정리하면 28 이렇게 돼 있을 때 24보다 작을 이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수식으로 좀 가볼까요? 24보다 작을 확률 구해가려면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거니까 자,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가 4가 되겠고 24 마이너스 2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z값이 이제 마이너스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얘기. 그럼 이제 1일 때의 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0.5에서 0.3413 이런 부분들을 빼면 계산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1587 이렇게 되는 건가요? 158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큰 흐름 틀에서는 맨 처음에 정규분포식 할 때 표준 편차가 같으면 이제 똑같은 그래프 모양이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똑같은 모양 이제 평행이동 딱 해서 옮겨놨는데 그 다음 이제 뭐 함수값이 이렇게 같아진다는 얘기 같은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지금 25가 지금 25일 때보다 클 확률이 0.5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제 좌측이라는 건 좀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에서부터 이 떨어진 간격이 똑같아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정보죠.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부분들 이제 해석을 좀 어떻게 해가는지 살짝 좀 메모해가면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봅니다.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와 양수 K에 대해서 다음 식을 A라고 한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표준 정규분포니까 평균이 0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마이너스 K부터 2분의 K 중간에 이렇게 써가지고 확률들을 이렇게 구해갔는데 이 확률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한다? A라고 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다음은 똑같은 표준 정규분포를 열심히 그려서 0부터 K까지인가요? K까지 확률 이렇게 처리했으면 이 부분들이 또 이제 B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쪽이 B다 이런 얘기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뭐 2분의 K 이렇게 됐을 때 요로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뭐 A에서 B를 빼면 됩니다. 해서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뭐 됐죠? 뭐 이쪽이 이제 B 이렇게 돼 있고 전체가 A 돼 있으니까 A에서 좀 B 좀 빼주면 0부터 2분의 K까지의 확률이다 이런 내용을 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를 추출할 때 모평균 신뢰도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 길이를 구했더니 여기서 구한 또 K하고 또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추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x 바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x 바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뭐 우리가 또 실내 구간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 길이 이제 2배의 z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다 뭐 숫자를 좀 집어넣어야 되겠죠? 알파 퍼센트 모르니까 그냥 z라고 놓고요. 자, 크기가 16인 표본에다가 표준 편차가 또 4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긴 뭐 4분의 4 이렇게 처리돼서 사라지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이제 실내 구간 길이가 이제 2z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실내 구간 길이가 이제 k다라고 돼 있으니까 는 k 이렇게 써가서 풀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 돼 있습니다. 그럼 z 값이 그러면 이제 2분의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때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구해놓은 이 부분들이죠. 확률이 이제 A-B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제 2배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100 해야 이제 퍼센테이지로 고쳐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뭐 알파 퍼센트다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알파 값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200A 빼기 200B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나오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이 부분들 근데 뭐 Q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너무 플러스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니까 값은 뭐 400입니다 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확률 자체하고 결국은 신뢰도하고 확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걸 좀 질문 던지는 거죠. 알파 퍼센트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 자체에서 이게 지금 이게 양쪽 범위로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요. 우리가 이제 비율 따질 때는 이렇게 대칭 구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이만큼의 퍼센트는 이제 곱하기 100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이곳에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2배를 해줬고 퍼센트로 고치기 위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한 부분들 그죠? 확률하고 그다음에 신뢰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요걸 좀 살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이제 그럴싸하게 이제 문자를 만든 거죠. 우리가 좀 당연히 알아야 될 그런 항목을 문자화 해가지고 만들어서 조금 낯선 느낌이 드는데
제 설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본 아래와 같습니다. 오, 미지수가 3개씩이나 들어있네요. 근데 이 숫자가 또 등비수열 이룬다? 등비수열 이룬다? 아주 중요한 정보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a 나와 있으니까 ar 제곱 ar 그 다음에 a 이렇게 다시 가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좀 표를 좀 다시 좀 만들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뭐 확률의 총합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A 공통 튀어나가고 그럼 R 제곱에다가 2R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이 확률의 총합 1입니다. 해서 관계식을 하나 좀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분산 가르쳐 줬는데 와, 분산 구하려면 이제 평균에서부터 우리가 좀 열심히 연습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기대값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죠. 변수하고 좀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뭐 A가 공통이니까요. 공통에다가 이제 곱하기 한다고 치면은 1에다가 그다음에 2R에다가 3R 제곱에다가 그다음에 4R에다가 그다음에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잘 생각해 보면 3에다가 6 이렇게 되는 거죠. 3A에다가 R 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6R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들이 여기 좀 똑같아지는 거니까 평균이 3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분산을 구해가야 되는데 분산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해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는 이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산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계산해 줬는데 그러면 뭐 제곱의 평균 이렇게 구해가는 것들이 매우 불편하거든요. 이때는 조금 이제 현명하게 평균 자체가 좀 나와 있으니까요.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편차 제곱의 평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숫자가 이제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제곱해서 분산을 구해가는 것이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A 공통에다가 제곱하면 4가 되니까 곱하기 해주면 또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1이었으니까 R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0은 필요가 없고 여기 해주면 또 다시 R에다가 그 다음 또 얼마? 4가 되는 거죠.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배 A에다가 R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계산되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25분의 78. 자, 여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식에서 이렇게 공부한 부분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 한 부분들이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좀 훨씬 더 편리하다 이런 얘기. 평균이 좀 확실하게 좀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의 R 플러스 4 한 부분들이 약분하니까 25분의 39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는데 와우. 지금 이 관계식이랑 그런 맨 처음에 관계식 이걸 이용해서 R 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2였죠? 2는 1. 요 관계 이걸 이용해서 지금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1일 때의 확률이니까 1일 때의 확률은 뭐 A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연산을 그러면 나누기부터 해가는 게 좋겠습니다. 나누기를 하게 되면 이제 R 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2분의 R 플러스 4 이 부분들이 25분의 39 이렇게 처리되겠고 오 이거 진짜인가요? 이거 산수가 좀 장난 아닌데요. 39R 제곱 플러스 78R에다가 78 해는 이꼴 뭡니까? 25R에다가 100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39R 제곱 그럼 얼마인가요? 53R에다가 빼기 2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됩니까? 와 이게 지금 숫자가 좀 잘 됩니까? 3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그럼 53이 22일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그러면은 66에다가 13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되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R 값이 그러면 위에서 3분의 1 나오겠죠. R 값이 밑에 음수되는 건 아니니까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것 좀 대입해 줄까요? 숫자 좀 깔끔한 것 좀 대입하는 게 낫겠죠? A에다가 A는 그럼 이제 R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2분의 1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9분의 1에다가 3분의 2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더하기 2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9분의 그러면 이제 1에다가 여기는 그러면 얼마 됐습니까? 이게 6에다가 그럼 여기 18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은 7이니까 25분의 9가 되겠네요. 와, 25분의 9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와. 이거 계산을
매우 좀 힘겨운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장소에서 이런 거 만나면 무지 속 터지는데, 와. 자, 일단 뭐 등비 수열이라는 그런 관점, 그래서 이제 AR 제곱. 이건 좀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 등차 수열이면 대칭 구조, 등비 수열이면 이렇게 학을 놓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항목인 것 같고요. 뭐 P, X가 이럴 때 확률 구하라, A 값을 구하라 하게 되면 이렇게 답 찾아갔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보 다 확률의 총합은 1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분산까지 가는 정보니까 평균 구해가면서 이제 관계식 평균을 이제 열심히 구해가는데 주어진 확률 부분하고 이제 매치업이 딱 돼서 평균이 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 분산 구해가는 절차에서 와우 지금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두려운 거거든요. 아니군요. 이거 할 수도 있었겠네요. 제가 좀 이 부분들이 문자라고 순간 생각해가지고 이게 3을 제곱하면 되니까 이거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또 제곱해서 계산해가는 분들이 또 시간이 좀 살짝 걸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편차 제곱의 평균 이런 부분들 평균이 확실하게 좀 딱 나와 있을 때 그럼 이제 각각의 별량 부분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 되겠고 이렇게 각각 이제 편차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뭐 제곱해서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좀 효율적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직접 연산할 때 조금 이제 흔하게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연산하는 것 자체가 좀 많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이 좀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형태도 있다는 것을 좀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해서 관계식을 좀 얻어냈는데요. 나중에 이제 두 개의 관계식에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또 황당하죠. 와, 숫자가 제가 좀 다행히 이게 지금 인수분해해서 이제 숫자가 좀 보였는데 이게 만만치 않겠죠. 근데 인수 자체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1, 39하고 33 이런 인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1, 22하고 2, 11 이렇게 인수 종류가 몇 개 안 되니까 뭉짝뭉짝 해가지고 인수분해 되는 걸 좀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R값 찾아서 최종 A값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 너무 좀 복잡해서요. 큰 흐름틀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습니다. 좀 설명 좀 잘 이해될 텐데 돼야 되는데 좀 쉽지 않은 문제니까요. 연습장 좀 펴놓고 준비를 해가지고 뭐 연산을 좀 연습을 좀 여러 번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까탈스러운 문제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온 눈의수 n에 대해서 fn이라는 것은 이런 계산에 의한 거다라고 좀 주어져 있습니다. 와, 그럼 저 일일이 좀 대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f1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이니까 0이고요. 요 뒤에 계산해서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쳐야 되겠고, 그러면 f2를 구하게 되면 1에다가 1 드니까 2가 되겠고, F3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 집어넣으면 2분의 3, 1에다가 마이너스 0 되겠고, F4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에다가 1이니까 3 되겠고, F5를 구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2에다가 빼기해서 1 되겠고, 그 다음에 F6을 구하게 되면 4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밌는데요? 그럼 나온 결과들이 그러면 마이너스 1, 0 순서는 바뀐데 1, 2, 3, 4, 골고루 다 한 번씩 나오긴 나오는 거군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오는 숫자들은 마이너스 뭐 순서대로 따지면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겹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나온 결과들을 세 개를 합쳐서 4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fn1, fn2, fn3 이렇게 합쳐서 4가 되는 경우는 뭐 4가 되는 경우 열심히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지금 4까지 숫자들을 이용해서 4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큰 숫자 뭐 4가 한 번 딱 나온 다음에 나머지는 0, 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가 나온 상태에서 또 나머지 두 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0 되는 거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런 부분은 없죠. 음수값은 마이너스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이 나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이 나오면은 3, 1, 0 해주면 이제 4 채워주면 되겠고, 3, 2가 되고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좀 하나 크고 줄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3 되는 건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가 될 때는 2, 2, 0 해서 4 만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숫자를 하나 줄여서 1 하면 또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를 더 크게 하게 되면 이제 앞쪽에 겹쳐가는 거니까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처리해 가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구성 찾았을 때, 근데 여기는 이제 겹치는 숫자들이 이렇게 있고, 이때도 뭐 겹치는 경우가 2, 0 겹치는 뭐 이 두 개 겹치고 여기도 두 개 겹치는 이런 부분들, 여기는 겹치는 숫자가 없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 좀 이제 가지수가 좀 달라지겠죠. 가지수를 좀 구하게 되면 이제 전체 가지수는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666 이렇게 가지수가 되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몇 가지가 됩니까? 요거는 이제 순서가 좀 뒤죽박죽 바꿔야 될 때
4가 이제 처음 올 때 두 번째 뭐 세 가지가 되겠고 이런 경우가 이제 하나, 둘, 세 개니까 3 곱하기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뭐 나오는 순서 자체가 3팩토리얼인 거니까요. 6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뭐 나오는 뭐 개수는 3가니까 3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66 곱하기 분의 여기는 3, 6, 18에 27 되면 333 이렇게 좀 해서 그럼 이제 쭉쭉쭉 약분이 되는 거니까 확률이 8분의 1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와우.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때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자체가 확률이 뭐다 8분의 1이다라는 얘기를 구현했습니다. 됐습니까? 아유 이제 문제가 좀 길고 좀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뜻 파악하느라고 지금 문제 다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런 일은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448번 반복할 때 70번 이상 나온다. 이제부터는 좀 가능하군요. 똑같은 주사위를 뭐 계속 던지는 거니까 이항분포라고 좀 생각해 가면 되겠죠. 시행 횟수가 448번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나올 확률이 이제 8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정기분포를 따라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5, 8, 40에다가 그 다음에 6, 8이 48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그럼 평균이 56번 정도 나오는 거겠고 56에다가 또 이제 8분의 7을 해줘야 되니까 7, 8이 56이니까 뭐 7제곱 이런 형태의 정기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이런 정기분포인데 지금 시행 횟수가 지금 몇 번 이상 나와라 70번 이상 나와라 x 자체가 70번 이상 나와라 뭐 이런 형태를 이제 풀어가는 거니까 이제 뭐 표준화해서 가면 되겠죠. 표준화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7분의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56 마이너스 70 이거를 거꾸로 썼네요. 70 이상 평균이 56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4에다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보다 큰 확률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일 때 확률이 477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0.5에서 477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0.0028 이렇게 돼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또 만만치가 않네요. 연속해서 지금 이제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집중해서 좀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변화를 꾀는데요. 뭐 나온 결과들을 이렇게 좀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시간만 좀 걸리는 거지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2, 3, 4 뭐 이런 값이 된다는 얘기죠. 주사위 던져서 그냥 1, 2, 3, 4가 아니라 이렇게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합이 4 되는 경우는 이제 이게 좀 걸립니다.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이제 조사를 좀 해야 되겠고 이때 이제 400 이렇게 조사했을 때 4가 처음 나올 때 두 번째 나올 때 세 번째 나올 때 이걸 좀 나이라는 가지수라서 세 가지가 된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 다 세 가지 되는 거겠고 가지수 이제 한 번에 계산한 거죠 3 곱하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3팩토리얼 6가지가 되겠고 또 세 가지인 경우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전체 가지수에서 확률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 됐습니까? 자 이런 시행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다 이항분포다.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다. 이항분포 시행해서 충분히 그러면 이제 정기분포를 따라간다. 그 다음에 정기분포에서 또 이렇게 시행해서 70번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론이 연결돼가는 부분인데 자 그냥 이항분포에서 정기분포 거쳐서 확률 구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운데 그 이항분포에서 확률 구해가는 그 앞쪽 과정에 조금 까탈스러운 걸 집어넣어서 문제를 좀 업그레이드 한 거니까요.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풀이를 진행해가면서 확실하게 잘 이해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지수가 또 3개씩이나 있네요. 그죠? 이곳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5일대의 확률 4분의 1이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8분의 1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표본 추출할 때요. 지금 1, 3, 5, 그 다음에 1, 3, 5 이렇게 추출을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을 좀 딱 이렇게 구해가게 되면 여기가 1, 여기는 1, 3이니까 2, 2, 3, 3, 3, 4, 4, 5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5일대의 확률이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요때의 확률, 요때의 확률이 CC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요거 뽑힐 확률 자체가 C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이 4분의 1다 처리되는 거니까 C라는 부분들은 2분의 1 해서 C 값은 좀 이렇게 좀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A 더하기 B는 얼마? 2분의 1입니다. 이런 거 좀 나오면 되겠고요. 조진식 바리언스 x바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은 이제 n분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 표본은 이제 두 개 추출한 거죠. 2분의 바리언스 x 이 결과가 8분의 10입니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분산 자체가 4분의 10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이곳에서 뭐 복잡하게 확률을 계산해서 푼다는 건 너무 불편하니까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집단에서 이제 평균 분산을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A 더하기 3B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이 항목, 이게 이제 평균이 되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뭐 문자 하나를 좀 소거해 가는 게 좋겠죠. A를 좀 소거해 갈까요? A 값이 뭐 그냥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B 더하기 3B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이 더하게지면 6에 3 되겠고 플러스 2b 이렇게 처리해서 평균을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곱의 평균을 또 좀 구해가야 되겠죠? 분산으로 가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변수는 제곱해도 뭐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긴 제곱하면 9에다가 9b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5, 2분의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역시 대입을 2분의 1 마이너스 b 대입하고 9b 플러스 2분의 25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자, 이게 26에 13 처리되면 되겠고 8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분산 갈 수 있는 역할이 생기죠. 자, 제곱의 평균 13 플러스 8b 빼기 3 플러스 2b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우. 이것도 한참 산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4분의 11 이렇게 나온 거죠. 아, 진짜 너무합니다. 이게 계산들이 이렇게, 아이고, 참. 뭐 이항식해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4b 제곱 4, 3, 12b 플러스 9 빼기 8b 빼기 13 처리 더하기 4분의 11 꼴체로 이렇게 처리된 식이죠. 그랬을 때 이제 4b 제곱에다가 여기 해주니까 4b가 되는 거예요. 또 4b 되겠고 마이너스 4 플러스 4분의 11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전체에다 또 4를 또 곱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6b 제곱 플러스 16b에다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4 처리해주고 5, 1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B 값이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도 그러니까 A 값도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4분의 1, 4분의 1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뭐 평균부터 구할까요? 평균 3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예, 그럼 얼마가 됐죠? 2분의 7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A expectation X 바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4분의 1 집어넣으니까요. 4분의 1 expectation X 바 더하기 4분의 1 처리가 되겠는데, 뭐 이 부분들은 뭐 확률이 뭐 2분의 7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2분의 7 더하기 4분의 1 처리되는 거니까 8분의 7 더하기 8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적인 거는 8분의 9입니다 라고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아, 이게 뭐 대단한 걸 푸는 것 같진 않은데 아, 이거 쉽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아, 연산 아주 대박입니다. 그죠? 일단은 그러니까 좀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해가는 절차 부분에서 이제 x 바가 이제 5가 나올 때 표본 평균이 이제 5가 될 때는 어떤 경우인지 좀 알아서 이렇게 확률 구해가는 절차 이런 부분들에서 관계식 하나 겸 c 값을 좀 얻어졌고요. 뭐 확률의 총 합이 1 되는 것에 자연스럽게 그 확률들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다 이런 거 좀 얻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분산 형태가 좀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곳에서 이제 다시 표를 만들어 가지고 풀어서 뭐 간단한 얘기 너무 힘들어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모 분산 자체를 좀 이렇게 구해가지고 모집단에서 구해가는 이 형태,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좀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죠? 연산을 좀 꼼꼼하게, 그리고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좀 시간 싸움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계산해야 될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의 흐름 자체는 확률 C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A, B 사이의 확률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산에 관련 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균, 제곱의 평균 거쳐서 분산을 구해서 관계식을 좀 풀어간다. 이런 형태, 그런 흐름틀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제 미지수가 있는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진짜로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습장에서 좀 연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연속 확률 변수 xy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4 쭉 주어져 있고요. 확률 밀도 함수는 fx, gx라고 되어 있습니다. fx는 확률 밀도 함수 딱 가르쳐줬는데, 와, 더하기 한 결과를 k 이렇게 돼 있다. 그럼 k 값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뭐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니까
범위 자체가 0부터 4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0부터 4까지 fx 더하기 gx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처리하게 되면요. 0부터 4까지 kdx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4k에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함수를 두 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률의 총합은 뭐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2가 돼야 되는 이런 형태니까 k 값은 그러면 2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K 값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P 확률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2부터 Y라는 변수에 그럼 2분의 2 집어넣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이런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확률 구해가려면 그러니까 확률은 이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제 넓이가 확률이라는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얘기는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와 적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2부터 3까지. 와. 그렇군요. 그럼 이제 뭐 gx, dx를 해야 되는 건데 2부터 3까지. 자, 그럼 이제 k 그렇다는 얘기는 gx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관계식에서 gx는 k 빼기 2분의 1 빼기 fx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가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식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2분의 3부터. 그럼 이제 빼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8분의 1을 빼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8분의 3에다가 부호가 또 바뀌어야 되겠죠? 32분의 3에다가 x-2의 제곱 와우 dx 이런 부분을 해야 이게 답이 되는 건가요? 와 너무합니다. 너무해. 8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x에서 뭐 2, 3 집어넣으면 그냥 8분의 3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3분의 1 되는 거니까 32분의 1 되겠고 x-2의 세제곱해서 범위를 2부터 3까지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처리가 됐고요. 3을 집어넣게 되게 되면은 1 되는 거니까 뭐 제곱은 32분의 1 되겠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32분의 4, 3, 12 빼기 이렇게 처리되니까 확률은 뭐 32분의 11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번에 좀 답이 있죠. 자, 재미있는 문제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뭐 확률의 총합, 넓이를 열심히 이제 구해간 부분들이 확률입니다라고 해서 근데 뭐 fx, gx 함수 두 개 했으니까 뭐 확률이 2가 됩니다. 그래서 k 값을 구해가는데 자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이 사실 자체. 근데 뭐 우리가 지금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적분해야 될 일이 거의 없는데 이건 좀 적분의 그런 개념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좀 일단 k 값 구해가는 과정도 그렇고 k 값 구해서 이제 나중에 확률을 구하라고 됐을 때 이 함수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적분을 막 진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풀이를 하지 않은 그런 문제 유형.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연속 배울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론 틀이니까 이론 틀에 맞춰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과 과정에서 최근 이제 별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한때는 이게 또 열심히 더 많이 나오던 시절도 있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일단은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이론 틀에 의해서 넓이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죠? 좀 낯선 문제 형태 조금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친숙해져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18번 문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9번 논술형 문제가 되겠고 수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애의 수의 곱을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곱을 좀 열심히 이렇게 곱하기 해서 나왔는데 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가요? 이때 n의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호 야 그러면 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주사위는 1, 2, 3, 4, 5, 6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표현해 갈 때 지금 k 곱하기 2의 n제곱 했다는 얘기는 2의 지수, 2의 인수가 좀 몇 개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0이 되겠고 요건 인수가 하나 있는 거고 요것도 0이 되겠고 요건 이제 인수가 두 개가 있는 거고 요거는 없고 요거는 또 2라는 인수가 하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건 좀 뭐 그냥 숫자 나온 건데 이게 또 좀 두 인수를 좀 곱하게 해서 또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와 그렇다는 이야기는 좀 이제 분류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인수는 0하고 1하고 2가 나오는 거겠고 그죠? 0하고 1하고 2가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두 숫자를 곱하게 해주면은 이 지수가 이제 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두 숫자를 이제 합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 이렇게 처리되겠고 2 되겠고 그다음 3 되겠고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럼 확률 변수 x가 이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진짜 여기 나온 부분들이니까 0, 1, 2, 3, 4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모두 나열하시오 이런 얘기는 0, 1, 2, 3, 4 이런 형태가 1번 문제의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럴 때 좀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이거 맨 처음 이게 살펴봤을 때 0이 될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볼까요? 6분의 1 볼까요? 6분의 3 되겠고 그 다음에 1인 두 개가 있으니까 6분의 2가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6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때의 확률들을 구해라. 그럼 이제 6분의 3하고 6분의 2 곱하니까 6분의 6 36분의 6의 2배니까 36분의 10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3분의 1을 해서 결과를 쭉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이제 확률 변수 x의 분포표를 구성하십시오 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와 그렇다면 이제 뭐 열심히 계산해야 되는데요. 와 이거 좀 아이고 변수는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변수에다가 이런 걸 쓰네요. 0, 1, 2 3, 4 해서 이제 표를 완성하는 거죠. 지금 이제 1일 때는 확률 이제 3분의 1 이렇게 좀 구했고요. 다음부터 좀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0일 때의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곱하니까 4분의 1 처리가 되겠고요. 아이고 밑에를 보니까 이거 아이고 일단은 뭐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나중에 36분의 9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와, 여기는 36분의 이게 그래야 나중에 좀 계산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건 뭐 아까 12 이런 형태로 자, 되겠습니다. 뭐 다음 것 좀 그거면 되겠습니다. 우선 쉬운 거부터 볼까요? 4일 때 확률 그러면 이제 6분의 1, 6분의 1 처리해 주는 거니까 여기는 기왕 이제 한건 뭐 색깔 똑같은 걸로 할까요? 36분의 1을 해서 이제 딱 끝내면 되겠고 그다음 여기는 저희가 이제 6분의 2하고 6분의 1 곱하니까 얼마가 있습니까? 36분의 2인데 36분의 4 되겠죠. 이건 이제 약분해서 써야 되는데 일단은 급한 대로 쓰겠습니다. 여기를 처리해주면 36분의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는 2라고 하니까 3에다가 이쪽에 있으니까 6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4 그러니까 1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 나중에 약분해서 쓴다고 보고 여기다 36분의 계산을 위해서는 36분의 4, 36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좀 맞습니까? 맞겠죠? 10에다가 20에다가 32, 36 이렇게 쳐야 되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고 뭐 답은 쓸 때는 답은 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여기는 좀 약분 여기도 좀 약분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답 자체를 써갈 때는 이게 그러면 18분의 5 이렇게 쓰면 되겠고 여기는 9분의 1 이렇게 4, 9, 36, 9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px는 equal x 이렇게 써서 합은 1입니다 라고 써가면 그래 이제 3번 문제의 답이 되가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균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거죠. expectation x 이렇게 처리할 때 이제 36분의 똑같으니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맨 처음 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는 1에다가 12 되겠고 다음에는 10에다가 곱하게 되니까 20 되겠고 그 다음에는 3, 4, 12 되겠고 그 다음에는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6분의 이게 좀 계산이 또 얼마가 되는가요? 20 그 다음에는 20에다가 30 30, 40, 48이 되는가요? 48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6, 6은 36, 6, 8, 48. 뭐 약분 한 번 더 되는데 일단 이쯤까지 일단 해주고요. 뭐 답은 뭐 나중에 좀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제곱의 평균도 해야 되거든요. 36분에 너무 많이 약분하는 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인수 자체가 36이 있으니까. 1에다가 그대로 12가 되겠고 4에다가 40이 되겠고 9에다가 36 되겠고 그 다음에 16이 되는 건가요? 9, 4, 9, 36에 16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36분의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40, 70, 80, 90에다가 102에다가 104가 되는 건가요? 104 이런 형태가 되겠으니까 이런 부분들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뭐 분산을 좀 구해야 되는 걸까요? 분산은 이제 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일단 약분 이전에 그냥 먼저 36분의 104 36, 88, 6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6분의 40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마음에 들면 이제 약분을 이제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6배에 대한 expectation x 플러스 5 처리해주면 되겠고 36 바리언스 x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6 약분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6에다가 약분이니까 8에다가 5 더했으니까 13 되겠고 여기는 뭐 36을 또 곱하기 주니까 자연스럽게 4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계산 결과는 53에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연산은 눈치입니다. 눈치. 중간에 저는 이제 요거 봤거든요. 6하고 이렇게 36 되는 거. 자, 이런 부분들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는 내용이니까 뭐 연산이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차분하게 좀 대처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침착하게 계산 잘해서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쉽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확실하게 좀 공부를 통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실력 쌓기를 좀 바라면서 수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